네, 이번에는 저희가 새로운 단원 도형의 닮음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네, 닮음. 지금까지 주로 저희는 이제 삼각형의 합동, 네, 합동에 대해서, 도형의 합동에 대해서 주로 많이 배웠었는데, 이제는 이것과 비슷한, 그렇지만 조금 내용은, 네, 합동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는, 네, 닮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단원은 이제 주로 도형의 닮음, 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이걸 배우고 난 뒤에 기본 개념을 가지고 닮음의 활용, 여러 가지 도형 속에서 닮음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닮음의 성질입니다. 닮음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 일단 닮음이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합동은 모든 게 서로 다 똑같죠. 그렇죠. 네, 삼각형을 예로 들면 변의 길이도 모두 같고 각의 크기도 모두 같습니다. 근데 이 합동인 하나의 삼각형을 뻥튀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줌을 가지고 카메라의 줌을 가지고 크게 당기는 거죠. 예, 크게 만들면 뭐 이렇게 되겠죠. 그쵸? 커집니다. 그러면 변의 길이는 얘가 1, 뭐 2, 3이었다 길이가 라고 하면 3배의 줌을 당기면 3배의 줌을 당기면 3, 6, 뭐 9 이렇게 되겠죠. 모든 변의 길이가 3배로 커집니다. 네, 커지죠. 그런데 각도는 그대로 동일합니다. 네, 여기가 A각이었다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A각인 거고 길이가 커졌지 이 모양 자체가 변하진 않죠. 네, 모양 자체가 그대로 있다라는 거는 결국 각도가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B 각도는 또 똑같이 B 각도. 이 각도가 이런 모양이 이렇게 커졌다고 해서 각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네, 이 길이만 더 늘어난 거죠. 네, 길이만 늘어난 거일 뿐 길이가 늘어난 거지 네, 각도는 변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닮음에서는 네, 길이의 비는 일정합니다. 무엇들의 길이의 비, 대응변의 길이의 비는 일정합니다. 네, 대응변이라는 거는 커지기 전과 줌을 이렇게 키웠다라고 하면 거꾸로 또 줌으로 이렇게 줄여놨다라고 하면 그랬을 때 각각 원래 있던 변과 나중의 변, 커진 변, 원래의 변, 그 각각을 대응변이라고 합니다. 대응하는 변이다. 얘의 대응변은 여기, 얘는 여기, 얘는 여기, 얘는 여기가 되겠죠. 자, 대응각도 있습니다. 대응각은 마찬가지로 변하기 전 각과 변한 후의 각. 근데 닮음의 관계에 있으면 각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네. 제가 동그라미면 여기도 동그라미. 네. 여기도 이렇게. 네, 여기도 이렇게. 그래서 대응변과 대응각은 변하기 전과 변하기 후, 변한 후에 각각의 쌍을 이렇게 가르켜서 대응변, 대응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닮음이라는 거는 어떤 한 도형을 마구 늘리거나 또는 마구 줄였을 때, 줌했을 때, 줌으로 축소하거나 줌으로 확대했을 때, 축소나 확대를 했을 때 그때 서로 간의 관계를 닮음이라고 얘기하고 닮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닮은 B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요. 닮은 B라는 건 뭐냐? 만약 A라는 변의 길이가 둘이 서로 닮은 관계라고 하면 닮은 관계일 때 A라는 변의 길이가 B로 커졌다. 그러면 1이라는 변의 길이가 3이 됐다. 똑같이 3배가 된 거죠. 이 3배라는 거를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1대 3, 1이 3으로 변했으니까 1대 3 이렇게 비례식으로 표시를 하면 이게 닮은 B가 됩니다.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1대 3이 아니라 2가 5로 변했다. 그러면 닮은 B는 대응변의 길이의 B이니까 대응변의 길이의 B를 닮은 B라고 하니까
2 대 5 이렇게 쓰면 되겠죠. 하나만 쓰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변의 대응, 닮은 b는 똑같을 테니까요. 2 대 5로 변했으면 여기가 만약 4였다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곱하기 5를 뭐죠? 여기를 x라고 하면 4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2 대 5가 4 대 x로 변했겠죠. 그러면 외항 내항 곱하면 여기는 결국 10으로 변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변이 똑같은 비례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비율로 축소되거나 확대되거나 같은 비율로 축소되기 때문에 한 변의 비율만 이렇게 비례식만 뽑아내면 그러면 닮은 비를 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닮음이란 걸 우리가 찾을 때는 닮음이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얘가 변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항상 이렇게 똑같은 모양새가 아니더라도 얘가 이렇게 확대한 다음에 180도를 돌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누워 있겠죠. 이렇게 꼭지점이 이 점이 이쪽으로 오도록 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 뭐 이렇게 있더라도 두 도형의 이 두 도형이 서로 닮았다라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대신 이때 대응변과 대응각을 서로 헷갈리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예제를 만들어 놓은 게 18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예제인데요. 186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두 개의 닮음 관계에 있는 도형 사각형이 있습니다. 그럼 이때 닮은 b는 어떻게 될까요? 닮은 b는 보니까 대응변을 잘 찾아야 되죠. 대응변을 잘 찾으면 자 서로 모양이 똑같게 만들어 놓게 이렇게 똑같은 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각각의 대응변을 찾는 게 제일 헷갈리지 않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이 얘와 얘가 서로 지금 조금 다르죠. 모양새가 좀 다르니까 얘를 좌우를 바꿉니다. 그래서 D, 여기를 D, A, 그 다음에 C, B. 좌우를 이렇게 반전을 시켜버리면 A, D고 여기가 C죠. B, C도 바뀌죠. 좌우가 바뀌니까 C, B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 길이가 이제 3cm가 되겠죠.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가 짧고 길고 이렇게 뻗어 있고 오른쪽 위를 향하고 윗변이고 모양새가 똑같아집니다. 그러면 닮은 비가 어떻게 되나요? 이 변의 길이가 대응변이 여기니까 3대 9 닮은 비는 그래서 3으로 나누면 1대 3 1대 3이 닮은 비가 되는 거죠. 예제에서는 변의 길이나 각의 크기를 묻고 있습니다. 70도, 이 70도가 여기가 70도였다라고 하면, 70도였다라고 하면 이 각도 똑같이 70도겠죠. 대응 각도. 여기가 75도면 여기도 75도겠죠. 뭐 쉽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6cm가 된다. 여기가 6cm면 대응변은 이쪽이죠. 이 길이를 x라고 하면 x는 몇 cm일까요? x 대 6은 3대 9. 이 변의 길이의 비와 대응변의 길이의 비는 모두 같으니까 똑같이 부풀려졌으니까 3이 9로 부풀려졌으니까 x도 6으로 부풀려진 이런 비례식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외항과 내항을 곱하면 되니까 9x가 18 그래서 x는 3 그렇죠? x는 2죠. 9, 28이니까 x는 2cm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87페이지에도 또 비슷한 닮은 관계에 있는 도형이 나오는데요. 이미 닮은 관계라고 얘기해 줬으니까
대응변과 대응각만 잘 찾으면 되는 겁니다. 얘도 이번에는 좀 모양이 얘와 또 다르죠. 네, 아예 누워버렸네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돌려줍니다. 네, A, D가 밑으로 오도록 돌려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D가 되고 여기가 A가 되죠. 네, 그래서 똑같이 모양이 이런 식으로 올라옵니다. 네, A가 이쪽에 오도록 거의 180도를 돌려버리는 거죠. 네, D가 여기서 이쪽으로 가도록 얘도 이렇게 돌려버리고. 그렇죠? 그러면 D 다음, A 다음에 D 다음, 그 다음에 C죠. 그러니까 여기가 C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가 또 3cm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닮은 관계인 도형이 같은 모양을 띠게 됩니다. 그러면 네, 가게 크기가 서로 같고 여긴 80도가 될 거고 70도가 될 거고 75도가 될 거고 140도가 될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닮은 B는 3대 9가 됩니다. 네, 3대 9는 1대 3. 즉, 이 A란, 예, 뭐 기역이라는 네, 사각형이 기역 다시로 변할 때 몇 배가 됩니까? 네, 모든 변이 3배로 뻥튀기가 된 거죠. 네, 3이 9가 되고 그럼 여기에 6이니까요. 얼마일까요? 3분의 1이니까 2가 되겠죠. 네, 여기도 2가 되고 3분의 1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10이니까 3분의 10이 되겠죠. DA는. 그렇죠? 이렇게 네, 몇 배가 뻥튀기가 됐느냐 그것만 잘 알면 뭐 변과 변의 길이를 다시 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예제에서 또 하나 잘 봐야 될 거는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그랬네요. 네, 그렇죠? 둘레의 길이.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데 둘레의 길이는 결국 변의 길이의 다 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변이 3배로 뻥튀기가 됐으니까 여기는 곱하기 3배가 된 거고 이쪽으로 갈 때는 네, 3분의 1배가 되는 거죠. 예, 큰데 작은 데로 축소가 될 때는 3분의 1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결국 큰 사각형 둘레의 길이의 3분의 1이 될 겁니다. 왜냐? 모든 변이 다 3분의 1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둘레의 길이도 3분의 1로 줄어든다. 변들의 합이니까요. 네, 그러면 전체 이 큰 3배 뻥튀기 된 사각형의 둘레 길이는 12, 21, 31이죠. 이게 3분의 1배가 되면 3분의 1배가 되면 이 자그마한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될 겁니다. 189페이지도 입체 도형이 있긴 한데요. 입체 도형에서도 모든 평면 도형은 입체 도형에 있는 모든 평면 도형은 모두 다 똑같이 닮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원통 원기둥의 높이가 3cm에서 6cm로 어떻게 됐습니까? 3대 6이니까 닮은 비가 3대 6이니까 1대 2이고 그러면 곱하기 2배로 뻥튀기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높이만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반지름의 길이도 2배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 2니까 반지름이 4가 되겠죠. 2배가 되니까. 그러면 밑면의 둘레의 길이는 금방 구할 수 있겠죠. 2파이 r이니까 r이가 4가 되고 그러면 8파이가 되겠죠. 8파이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